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어제 끝났죠. 이틀간 했습니다. 근데 40.47%. 작년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됐던 전당대회 때는 47.51%. 그러니까 7%포인트가 낮은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작년에는 김기현 의원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고, 자, 올해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출마를 함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됐죠. 그래서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이랬는데 저조했다는 거죠. 투표율은. 그럼 이제 이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왜 저조했을까?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갔을까? 투표장은 아니죠. 이게 모바일 투표니까. 휴대전화에서 투표를 하는 건데, 투표를 많이 포기한 쪽이 누구 쪽일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우선 저조한 이유, 이제 당 주변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보였다. 뭐 저는 그걸 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 이건 언론의 영향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 논란, 그 다음에 뭐 배신자론, 그 다음에 뭐 사천 논란, 그 다음에 뭐 이제 공소 취소 요청 논란, 그 다음에 동지의식 논란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검증이냐 비방이냐, 이제 이런 거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돼 있었죠. 저는 뭐 대부분 검증이라고 봅니다. 뭐 전당대회에서 상대 후보의 정무적 판단,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정치 유경험자들이 한동훈 후보의 정무적 판단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더군다나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드러나면 그걸 집중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비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검증이죠. 왜냐하면 새로 들어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용산과의 관계, 뭐 야당과의 관계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지금 야당 탄핵하겠다고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그 관계를 그냥 방어 일변도로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는가? 거기에 대단한 정무적 판단력, 자, 방어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대표를 뽑는 자리인데 정무적 판단력을 검증 안 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이제 비방까지 가는 거, 이거는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되라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게 대개의 경우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왜 공격을 당하냐? 1위 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관점에서 보면 다 비방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아닌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검증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대부분 검증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제가 검증이 아니고 이거는 비방에 가깝다고 보는 거는 공소 취소 요청을 한동훈 후보가 폭로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요청하는 게 정무적 판단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왜?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그중에서도 이게 원내의 일이기 때문에 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이 패스트트랙 사태를 일으킨 건데, 이걸 자유한국당의 관점에서 보면 수성전입니다. 수성. 그러니까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저항권의 행사였죠.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건 저항권이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뭐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같은 거를 유례 없이 야당 단독으로, 당시에는 여당이었죠, 여당 단독으로 군소정당 모아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를 막아야 할 의무가 당시 자유한국당에 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의석수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막다가 생긴 일종의 불상사다. 이거를 폭력이냐 방어권이냐 이렇게 볼 중간선상인데, 저는 방어권으로 본다.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앞장섰던 사람이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이 있죠. 무려 자유한국당에서 27명이 기소가 됐는데 책임이 있으니까 이 책임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나경원 의원은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만 지금 재판 9월이 되면 4년째 1심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패스트트랙 사태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재판을 끝내든 뭐 그건 사법부가 할 일이지만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뭉개든 아니면 여야 합의로 공소 취소를 하든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걸 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본인의 책임론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공소 취소 얘기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폭로했다? 더군다나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 청탁이었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개인적 청탁이 아니고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 투톱, 원내 투톱의 당 투톱, 대표와 원내대표, 이 사람들의 어찌 보면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이해가 낮았다. 그러니까 동지의식이 과연 있느냐? 이런 지적을 받는 것.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아진 것 아니냐. 자,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요, 이틀간 ARS 투표를 합니다. ARS 기계로 하는 거죠. 작년에는 총 투표율이 55.1%로 해서 김기현 의원이 대표에 당선됐는데, 자, ARS라는 거는 전화가 오면 기계음이 들리고 나 투표 안 할래 그러면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모바일 투표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런 점에서 작년에도 47.51%에서 55.1이면 10%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ARS 투표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도 아마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기계음이 들려서 누구를 뽑을래 뭐 이러면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이 대다수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할 관점은 이런 낮은 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러니까 작년에 55.1% 그거보다는 이제 상당히 부족하고 아마 이번에는 50%도 최종 투표율이 넘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관점이 이제 당 주변에서 파다하고요. 그건 뭐 예상이죠, 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한테 유리할까가 더 중요하죠, 어찌 보면. 가장 중립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뭐 유튜버들이나 뭐 분석가들이나 뭐 굉장히 자신 있게 이건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그냥 질러보는 거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나경원 원희룡에 유리하든지 아니면 한동훈에 유리하든지 결과를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면 그래 한동훈 후보한테 낮은 투표율이 유리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나는 낮았다 이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1차 투표에서 50%를 한동훈 후보가 못 넘었다 그러면 거봐 원래는 넘을 거였는데 뭐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하는 분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죠. 자, 과거에도 보면 총선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유리하다 하는 일종의 공식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깨진 지 오래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걸 각 캠프의 반응을 보면 대략 짐작, 왜냐면 이게 캠프만큼 이 결과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죠. 기자들이야 제3자입니다. 근데 한동훈 캠프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투표율이 낮아지니까 이건 친윤 조직표가 움직이지 않은 결과다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바꿨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약간 좀 당황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야 자기네들한테 유리한데 한동훈 캠프에. 그런데 낮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불리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친윤 조직표가 움직이지 않은 결과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반면에 나경원 원희룡 캠프에서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논란 이런 걸로 염증을 느낀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한 것 같다. 또 이렇게 막판에 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이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쎄 요게 불과 제가 보기에는 한 3, 4%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3, 4%포인트. 왜 그러냐면 50% 안팎 최종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투표율이.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그 득표율도 50% 안팎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그 당 주변을 제가 이렇게 점검해 본 결과에 따르면 작년처럼 친윤포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0%를 넘었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가. 이 정도면 일정 부분은 조직표가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조직표가 움직이면, 친윤 조직표가 움직이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한동훈 후보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죠. 나경원, 원희룡. 그 중에서도 원희룡 후보한테 좀 유리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작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았다. 이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좀 안도할 부분이죠. 그런 거고요. 왜냐면 그 투표율이라는 게 과거에도 40% 그러니까 이제 ARS까지 다 합쳐서 40%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는 넘었죠. 이준석 당대표를 뽑을 때가 유난히 높았죠. 그때 60%가 넘었으니까. 이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할까 말까 하는 국민의힘 선거인단 전체가 84만 3천 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서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이게 부족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절박성. 이번에 내가 투표 안 하면 그게 이제 이준석을 뽑은 그 전당대회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뭔가 바람을 만들지 않으면 대선에서 진다. 또 집권 못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뭐 이런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투표를 많이 한 거고, 그랬을 때의 혜택, 이준석 같은 사람이 혜택을 본 거죠. 이번에는 그 혜택을 한동훈 후보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조금 부족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다는 거는 한동훈 후보가 이만큼을 얻었어야 되는데, 원래는 보통의 투표율로. 그런데 이만큼 정도밖에 얻지 못하는 거다. 근데 이만큼이 50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1위를 하는 데에는 저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50을 넘느냐 안 넘느냐, 넘을 경우는 끝나버리고 안 넘을 경우는 결선으로 가죠. 자, 그런데 만약에 뭐 넘었다고 하면 뭐 끝나는 거고, 근데 그건 진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50을 넘을 건지 49가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이번에 공소 취소 논란으로 50이 안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분석이 최근 어제 오늘 사이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거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런 걸 폭로를 하고 그래? 이런 생각이 많을 거거든요. 당원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는. 당원들은 애당심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한동훈과 나경원 다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민의힘 패스트트랙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자유롭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저 사람이 나한테 그거 부탁했어요 라고 국민 앞에, 당원 앞에가 아니고 국민 앞에 그걸 폭로하는 게 과연 애당 행위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이걸로 한동훈 후보가 실점을 좀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그것이
한동훈 후보의 이 1위 이거를 뒤집을 정도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판세를 완전히 뒤집는 변수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막판에 실점은 꽤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낮은 투표율은 결국 한동훈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가 그러면 낙선하느냐? 또 그건 아닐 것이다. 아마 요런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 소위 분석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측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